이번 시간에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게 뭘까요? 내용증명이 보통 지금 뭐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사람한테 최고를 해야 된다든가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면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라, 뭐 임대차 관계나 아니면 대여금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데, 내용증명이 일단은 뭔지를 봐야 되고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효력이 있고 지금 의사표시나 최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내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내용증명이라는 게 뭘까요?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게 흔히들 지금 많이 쓰는데 지금 정확하게 알고 써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내용증명이라는 건 일단 이렇게 돼요. 일단 내 우편물을 작성을 해서 세 통을 일단 만들어요. 세 통을 만들고 세 통을 우체국에다가 가지고 가면 우체국에서 한 부, 하나는 지금 본인이 갖고 있고 하나는 지금 이제 상대방한테 발송을 해서 이렇게 세 부가 필요한데, 세 부를 이제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등기로 우편을 발송하게 되고, 등기로 발생해서 도달을 하게 되면 일단 일정한 효력이 생기는데, 내용증명이라는 건 그래요. 일단 내용증명을 일단 첫 번째 보내는 이유가, 내용증명이라는 건 이제 절차는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데, 내용증명을 중요한 거는 발송하는 이유가 뭔지, 발송을 왜 하는지가 일단 중요한 거죠. 이제 왜 하느냐면, 일단은 첫 번째가 지금 보통 이제 계약관계라는 게 성립이 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뭐 계약관계라는 게 뭐 거창하게 계약관계가 아니고 말 그대로 뭐 물건을 산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 상점에서 물건을 산다든가 사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이걸 내가 소유권을 갖게 되면은, 그러고 또 이제 계약인데, 매매 계약인데, 이런 부분 계약이라는 게 가장 이제 흔하게 이루어지는데, 계약이라는 게 일단은 청약을 하게 돼요. 일단 청약자가 청약을 하게 되면, 이걸 사달라고 청약을 하면 그 상대방이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체결이 돼요.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거는 그 형식을 필요하는 것도 형식을 필요하지도 않고 요식행위가 아니고, 지금 낙성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승낙했다는 의사표시만 가지고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문서로 남기는 이유는, 문서로 남기게 되면 나중에 이제 증거가 되니까 문서로 증거를 남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문서가 이제 중요성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증거라는 거는 어차피 재판에 갔을 때 이거로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고, 증거력이 있다 그러면 이걸 증거력을 이제 그 판사가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증하는 부분이 맞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주장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청약하고 승낙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청약을 할 때도 이제 말로 해도 돼요. 사실상 말로 해도 되는데, 말로 했을 때 이게 뭐 녹음이 안 됐다든가 녹음이 안 돼 있다든가 아니면 문서화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거를 이제 상대방이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이 불리해질 때는. 그래서 보통은 청약이라는 게, 일단 우리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합시다 하고 청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을 하는데,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가 도달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도달을 했을 때 계약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계약은 성립이 되고, 계약이 성립이 됐으니까 계약은 이제 이행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행을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계약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매매 계약 뭐 이런 거창한 계약이 아니고, 사소한 계약이나 약속이더라도 문서화돼 가지고 있다 이 사람한테 도달을 했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니까 여기에 대한 증거 자료로 이제 판단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고라는 게 있어요. 최고라는 게, 일단은 A가 B에게 지금 A가 B한테 3천만 원을 대여를 해줬는데, 빌려줬는데 3천만 원에 빌려주면서 일단은 뭐 채무자가 누군지도 확정을 안 했고, 금액에 대해서도 그냥 구두로만 했지 금액도 안 썼고, 언제 변제를 하겠다 말로만 했지 아무것도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갚겠지, 장래에 갚겠다 이렇게만 약속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A가 이제 A도 B한테 3천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A도 지금 3천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갚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갚지를 않아요. 왜 갚지를 않느냐면 변제기일이 정해지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변제기일 같은 경우에는, 변제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일단은 그 변제돼 가지고 최고를 하는 거, 최고라는 건 이제 알린다는 거죠. 이제 최고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일정 기간이 도과하면
여기서 이제 변제기가 도달했다고 봐요. 변제기가. 그래서 변제기가 도달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지난 거고, 흔히 얘기하는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에. 그러니까 이런 거 정확하게 뭐냐면, 변제기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돈을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변제기를 최고를 해야 되고, 변제기를 최고한 후에 이 사람한테 내용증명 우편이 도달하면, 적어도 도달하면은 변제기가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날짜에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이행지체에 빠지고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많이 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주택임대차에서 보통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그러니까 종료 시점 이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는 그 이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지를 해야 되고, 지금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까지만, 1개월 전까지만 종료하겠다고 통지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통지를 하는 부분이, 나는 이제 전화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 이 사람이 나는 그런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여기서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보통 임대인이 지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고,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다르죠. 2년 임대를 했다가 다시 그 임대차 갱신을 하게 되니까, 임대차 갱신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4년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살지 안 살지를, 임대차 갱신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사를 밝히라고 통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지를 해가지고 난 2년만 살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통지를 했는데, 의사를 밝혔는데 나중에 돼 가지고 이 사람이 뭐 갱신을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 금반원이라는 게 있어요. 금반원이라는 게 뭐냐면, 금반원이라는 게 내가 앞에 얘기한 거하고 반해 가지고 얘기하는 건 법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사표시에 대한 지금 증거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증거 자료가 없다 그러면은 재판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를 하고 명도 소송을 들어갔을 때, 명도를 해달라고 명도 소송을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냐 안 됐냐 그걸 다퉈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분쟁이 없게 하려고 보통 이렇게 지금 통지를 하게 되고, 이 통지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이메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메일로 하고 이 사람이 수령을 했다는 의사표시가 되면 상관이 없고, 두 번째는 문자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문자로 해도 상관이 없고, 세 번째는 메신저라 그러지, 이제 카톡이나 메신저로 해도 상관이 없고, 네 번째로 이제 가장 이제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내용증명인데, 내용증명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우리가 알듯이 내용증명으로만 무조건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메일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메신저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캡처해서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고, 증거자료로 가지고만 있다 그러면은 재판에서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내용증명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내용증명이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통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용증명이라는 게 일단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정리하자 그러면, 내용증명이라는 거는 일단 세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세부 작성해서 우체국에 갖다 주면, 하나는 우체국에서 갖고 있고, 하나는 본인이 보관을 하고, 한 개는 등기우편으로 상대방한테 발송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체국에서 이제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몇 년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날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우체국 날인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 발송했는지도 확인이 되고, 그래서 증거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에 있어 가지고 승낙에 대한 걸 하고 청약하고 승낙을 하게 되는데, 청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증명으로 가게 되면 증거 능력이 어차피 확실하게 갖고 있고 문서화되니까 이런 부분을 갖는 거고,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에서 해지 의사표시가 있다 그러면,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임대인하고 임차인 경우가 다른데, 임대인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종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일단 해지 의사 통지를 하는 거고,
그 임대인 같은 경우 1개월 전까지만 해지 통지를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지금 임대차 갱신이라는 게 생겼어요. 2년을 살고 다시 2년을 더 살겠다고 하면은 4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2년이 종료하고 갱신을 할 건지 여부를 의사를 타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진을 하게 되면 여기서 답변이 왔을 때, 답변이 뭐 어떤 형식이든 뭐 통화를 해가지고 녹음이 됐든, 통화 녹음이 됐든, 이건 중요한 거예요. 통화 녹음이 됐든 문자로 받았든 메신저로 받았든 어떻게든 의사표시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2년이 됐는데 다시 갱신하겠다고 앞에 했던 약속하고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해지됐다고 보고 제 갱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제일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지금 갱신권이 그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소멸시효 문제인데, 이게 지금 최고를 했다가 소멸시효가 이제 보통 이제 민사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줬을 때 민사채권 같은 경우에는 10년이에요. 보통 10년인데 내가 A가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고 이게 10년이 지나면은 이제 소멸을 하니까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중단이란 얘기는 여기서 중단을 시키게 되면 다시 새로 10년이 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년이 더 있어야 늘어난다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그래서 보통 소멸시효에 대한 지금 중단 사유가 법정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청구를 했다든가, 청구라는 거 이제 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소송으로 청구를 했다든가, 두 번째는 가압류 가처분이니까 보전 소송을 해가지고 보전 소송을 했다든가, 세 번째는 지금 채무자가 돈 빌려간 사람이 내가 이게 돈 빌려간 게 맞으니 승낙을 했다든가, 그러면은 소멸시효가 중단을 해요. 소멸시효 중단하고, 그래서 보통 지금 보통 이제 돈을 빌려주고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10년이 지나기 전에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다시 확약서라든가 차용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채무자에게 승낙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세 가지 요건으로 지금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지, 단순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돈을 갚아라 그렇게 의사표시만 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멸시효가 중단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작성을 하려면 형식은 굳이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갖춰진 형식에다가 일단 편집만 하면 편하니까 일단은 법률구조공단 말씀드렸듯이 법률구조공단 일단 먼저 해볼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치면 여기서 법률구조공단이 지금 검색이 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서 법률정보가 있어요. 법률정보 맨 상단에 법률정보가 있으면 여기에서 법률서식에 들어가서 내용증명을 치는 거예요.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검색을 하면 종류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갱신 의사 없음에 대한 내용증명, 아니면은 대여금에 대한 내용증명,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 임대료 연체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료라는 게 상가 같은 경우에는 3회, 주택 같은 경우 2회를 연체하면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고,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은 일단은 종류별로 나와 있으니까 본인 이제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상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상속 포기 승인 사실 통지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되고, 제일 흔히 쓰는 게 이제 대여금이나 임대차 계약 해지 토인데, 일단 먼저 대여금을 볼게요.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그때 상황을 볼게요. 일단 그걸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여기에 이거 내용증명 일단 서식을 먼저 볼게요. 이거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면 되고, 발신인은 이제 이름하고 주소를 쓰면 되고 전화번호까지 써도 되고, 그러니까 써볼게요. 일단 발신인 장민석, 그리고 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20길 이렇게 쭉쭉쭉 쓰고 102호, 그리고 여기 밑에다 요즘에는 이게 지금 주민번호 같은 경우 앞에 자리만 쓰고 뒤에는 별표 표시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리고 이제 수신인은 홍길동. 그러니까 지금 내용증명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면 이거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소를 아는 경우에만 일단 보내고, 지금 변제에 대해서 통지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변제에 대해서 통지를 할 때 A가 B한테
A가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을 썼고 차용증에 이 지금 채무자 주소지가 있는데 채무자 주소지를 알 때는 여기 주소지에다 보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용증이 없고 이 사람 이제 전화번호만 안 되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과거 주소지만 안 되든가 그러면 이제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낼 수 없으니까 이거 내용 증명은 보낼 수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법원에다가 지급 명령이라든가 이제 돈을 청구한다는 지급 명령이라든가 3천만 원 이하면 소액 사건 심판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해서 여기에서 이거 청구를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조회 신청 이렇게.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대여금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내역 이 사람 차용증에 있는 주소를 알 때 그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 주소도 서울시 동작구 뭐 상도동 아는 부분까지 쓰면 되고 대여금 변제 최고라는 건 대여금 변제에 대한 대여금이 변제를 하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통지를 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화의 무관 발전을 기하면 이거 서식이고 기화는 그 연체되어 신용카드로 사기고 산다니 대여해주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본인을 방문하여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신용카드 회사에서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니 얼마를 빌려주면 연 18%로 틀림없이 변제해준다. 언제까지는 그 당일 본인은 기아에게 위 금원을 대여해준 적이 있으면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은 변제기한인 언제가 지난 후에 기아에게 수차례 걸쳐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대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아에게 대여금 얼마를 언제까지 반환하여 줄 것을 최고하며 만약에 기아가 이행하지 않을 시 부득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통지합니다. 사실상 이거는 지금 법적인 효과는 없고 단순히 의사표시에 불과한 거예요. 의사표시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이런 통지를 받았다 그래서 독촉의 의미만 독촉한다는 의미만 있는 거지 여기서 이걸 갖다가 채무자가 이걸 수령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이게 이 날짜가 지금 그 변제하기로 한 날짜가 변제일자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데 이런 내용 증명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독촉의 의미밖에 없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 대여금에 대한 최고 부분을 일단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요. 지금 대여금 내용 증명에 대해 가지고 그러고 이제 날짜 쓰고 보면 발신이 쓰고 도장 찍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 세부를 출력을 해요. 세부를 이제 출력을 해 가지고 우체국에 가지고 세부를 일단 출력을 해서 일단 세부를 출력을 해서 우체국으로 가지고 가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붙이러 왔습니다. 그럼 알아서 이제 뭐냐면 우체국에서 하나 내가 하나 상대방에게 하나 발송. 그래서 지금 그 우편요금이 대략 이제 5,000원 얼마 정도 될 거 5,000원 정도 되는데 내면은 바로 이제 발송을 해주고 내가 그걸 이제 보관을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보내는 방법은 이제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이거죠. 이쪽에서 내용증명에 대한 형식이나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 지금 내가 보내는 게 어떤 의사 표시에 대한 효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그거예요. 이쪽에서 내용 증명이 뭐라는 건지. 일단 내용 증명이라는 거는 일단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문서화한 거라고 문서화했다고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뭐 법적인 효과가 있다 없다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건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왜 발송을 하는지 발송하는 이유가 일단은 지금 내가 계약을 할 때 청약이나 승낙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의사표시를 문서화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문서화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의사표시만 합치를 해도 이게 계약은 체결이 되는데 이걸 문서화해서 증거로 남기는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라든가 아니면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 이제 그 행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임대차 계약에서 지금 임대차 계약 갱신에 대한 해지나 임대차 계약 갱신 해지 아니면은 여기서 뭐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연체가 돼 가지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3개월분 주택 같은 경우는 2개월분이 연체가 됐을 때 임대를 해지할 때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지 해지가 되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명도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명도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명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최고라는 의미인데, 최고라는 건 단순히 독촉하는 의미밖에 없어요. 독촉한다는 게 법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네 번째는 소멸시효가 중단을 하느냐, 소멸시효 중단을 안 해요. 단순히 최고했다는 것만 가지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 그러면 청구를 한다든가 보전 소송을 한다든가 그 채무자 승낙이 있다든가 이 세 가지밖에 없지, 여기서 단순히 내용 증명을 보냈으니까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을 하겠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보내는 쓴다든가 어떤 형식이라든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은 이제 어떻게든 보내든 그 발신인이